안녕하세요. 용실입니다. 이번 시간은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816 대책에서 투자 포인트를 찾았는데요.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로 숨어있는 두 번째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로 딱 두 장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37, 38페이지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향후 5년간 주택 공급 계획. 주택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위해 지역별 수요와 수급 상황, 공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지역별, 유형별, 시기별 공급 계획 마련. 1번 수급 여건. 1. 수요. 1인 가구 등 영향으로 예상보다 많은 가구 수 증가. 소득 증가에 따른 주거 상향 희망 등 꾸준한 주택 수요 발생 중. 다음 공급. 선진국 대비 주택 수는 여전히 부족하며 주택 노후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멸실주택 대체를 위한 공급도 필요. 1번은 배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2번을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서 27년간 총 270만 호, 연평균 54만 호 내외를 공급할 계획이다. 가로 열고 인허가. 규제 완화와 절차 단축 등을 통해 민간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면서 공공택지 등 공공의 안정적 공급 기반 강화를 통해 계획 물량 달성, 기간 단축, 기존 사업 속도 제고를 통한 공급 초기화, 신규 모델 적용, 용적률 상향 등 고밀 개발 모델 도입 효과 반영. 예를 보시면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400%로 증가, 즉 높이 층을 쌓아서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얘기입니다. 후보지 확보, 공공택지 신규 확보 및 계획 조정 물량 등 반영. 밑에 예를 보실게요. 컴팩트 시티 포함 신규 택지 15만 호 발굴, 이 중 10만 호를 인허가하겠다. 37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이 거의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었는데요. 그 상승 이유 중 가장 큰 거를 공급 부족으로 꼽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윤석열 정부 때는 취임 초기부터 공급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그러면은 공급은 어디에다가 공급하는지도 또 중요한데요. 다음 38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 270만 호 주택 공급 계획 총괄. 보시면 2018년에서 22년 지난 문재인 정부 때와 이것은 공급 계획일 뿐 실제 공급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었던 건 지난 정부보다 훨씬 더 많은 공급을 하겠다. 대신 수도권에 더 많은 공급을 하겠다. 이런 의지 볼 수 있고요. 윤석열 정부 목표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하겠다. 대통령 추진 과제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죠.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떤 투자 포인트를 찾을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공공개발 지역에서 민간으로 바뀔 지역을 면밀히 보면서 빌라를 매수할 수 있는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었죠. 자, 이번에는 저는 이 중에서 공급 계획을 중요하게 보고 있었는데요. 사실 임기 내에 270만 호를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상식적으로 왜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지 한번 또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기 신도시 있죠?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삼본 이렇게 5개 도시를 노태우 정부 때 집값 안정을 목표로 발표하고 입주까지 다 완료된 도시인데요. 우리가 살고 있고 흔히 알고 있는 이 일기 신도시의 공급량이 29만 2천 가구예요. 근데 지금 목표가 얼마라고 했죠? 270만 호. 거의 산술적으로 9배, 10배에 달하는 공급량이. 이거를 임기 내에 하겠다? 이거는 절대 불가능한 수치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정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바로 집값 안정화를 노리고 하는 건데요. 정부는 집값이 너무 급격하게 오르는 것도 싫어하고 반대로 빠지는 것도 싫어해요. 그냥 완만한 인플레이션 정도로 오르는 걸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국민들에게 표를 얻어서 다시 재당선이 돼야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국민 한쪽에서 힘들다, 이번 정권 무능력하다 이런 소리가 들리면 이번 정부처럼 정권 교체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중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가장 예민하고요. 그럼 2기 신도시는 어떻게 됐을까요? 2기 신도시도 마찬가지로 노무현 정부 때 서울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서 추진됐고요. 2003년부터 건설된 신도시들을 말해요. 2기 신도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김포, 인천 검단, 화성 동탄 원투, 평택 고덕, 광교, 판교, 그리고 위례, 파주 운정 등 10개 지역이 있고요. 수도권뿐만 아니라 충남 천안,
아산 신도시, 대전 서구, 유성구 총 12개 지역을 2기 신도시로 지정했어요. 1기 신도시는 29만 2천 가구라고 했죠. 2기 신도시는 이보다 많은 60만 8,200 가구예요. 2기 신도시는 배드타운이다, 편의시설이 없다 등등 불만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고 지난 정부에서 3기 신도시를 발표했죠. 3기 신도시는 2024년부터 입주 추진이라고 되어 있고요. 대신 당장 입주가 가능하다는 장담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집값이 급등하기 시작하니까 집값 안정을 목표로 지금 당장 집을 사지 말라 이런 의미로 공급 발표를 했었던 건데요. 사전 청약 같은 제도도 이때 발표되게 됐습니다. 이런 제도는 청년들의 박탈감을 어느 정도 채워주기 위해서 주먹구구식으로 만든 제도예요. 절대 사전 청약만 바라보고 난 청약을 안 쓸 거야. 난 집을 안 살 거야.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공급수를 보니 3기 신도시, 4기 신도시는 이건 터무니없는 공급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무슨 투자를 하라는 거냐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부터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목표는 집값 안정이고 이렇게 발표를 했으면 분명 몇 군데는 손보고 추진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이렇게 대책만 발표해 놓으면 그거야말로 정부가 거짓말하는 게 됩니다. 지난 14, 15페이지와 이번 37, 38페이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정부에서는 집값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급에 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 혜택을 줄 수밖에 없어요. 저는 바로 이 부분에서 역세권에 30년 이상 된 아직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했거나 신청을 했지만 반려받은 지역, 반려받은 아파트, 또 1기 신도시면 더 좋고요. 어느 정도 그 지역의 인구가 아파트를 보고 있다면 그 역세권에 1일 이용자 수라든지 그 지하철이 업무지구 쪽으로 연장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역세권의 구축 아파트 지금부터는 리스트화해서 지금 당장 매수하라는 게 아니라 집값이 지금처럼 몇 개월, 1년, 2년, 10년 이렇게 계속 꾸준히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어느 시점에서는 반등을 할 것이고 그때 가장 먼저 오를 수 있는 아파트는 이제는 신축보다는 역세권에 30년 이상 된 재건축이나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그런 아파트를 찾으시는 게 바로 투자 전략이 될 것입니다. 제가 말한 내용들이 공감이 되시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제가 힘나서 많은 투자 노하우나 정부 정책에 따른 투자 방향성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이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 오르막길 용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